생각하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같이 여러분 이제 몇 년 동안 농사 지으시면서 느꼈던 부분하고 또 제가 했던 농사 지으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또 서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질문도 하고 해서 서로 유용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몇 가지 테마로 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을까요? 현 국내 풀룬 재배 개항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도 궁금하시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자면 지금 한 2, 3년 전부터 풀룬이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다른 과수 그러니까 뭐 포도라든지 이런 거, 샌마스케 같은 이런 게 많이 좀 유행이 되면서 풀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풀룬이 생산을 그 나무는 많이 심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이 풀룬을 어떻게 과수를 재배하고 뭐 영양 처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재배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시는 분이 상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자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교육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두하고 풀룬은 또 엄연히 틀리는 작목이기 때문에 자두 쪽으로 생각하시고 하면 또한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한 실패하기가 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풀룬이 조금 열기가 식은 상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재배하는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대충 심어가지고 열매만 많이 열리면 따다 팔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품질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만 이 유통이 될 수 있고 또 현금화가 가능한데 지금 한 2, 3년 동안 대부분 사람들 보시면 생산해놓은 걸 보면 거의 다 품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생과로 유통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당자도 없고 신맛도 없고 이건 뭐 물자도 그 비슷한 그런 상태가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장에 유통이 되고 하다 보니까 풀룬을 전에 좀 처음에 접해본 분들이 처음 그 먹었던 그 맛을 생각하고 주문했는데 그런 게 자꾸 오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그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요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쪽 도매시장에 모 청과회사를 통해서 유통하기로 얘기 어느 정도 좀 얘기 됐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원래 같은 게 해보니까 풀룬은 그 대규모 유통 그 시스템에서는 거의 뭐 품질이 너무 안 좋은 게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상인들 간에 얘기가 풀룬은 이게 저기 가공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가공 과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가공 과일이기 때문에 생과는 이게 안 맞는 모양이다. 유통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인식으로 돼가지고 조금 많이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생산하셔가지고 유통하시는 분이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너무 낮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전에 신문 왔던 농가들 중에서 뭐 어떤 분들은 배내는 집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은 풀룬의 국내에서는 상당히 침체기다 이렇게 생각되시고요. 여기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외국이라든지 뭐 이런 예를 봤을 때 풀룬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우리가 뭐 옷을 그런 과일이 아니고 상당히 유용한 과일이고 또 우리가 이걸 잘 재배함으로써 좋은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과일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재배하는 기술을 좀 더 높여가지고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지금도 좋은 품질 했던 분들은 재배 연수가 얼마 안 되지만 다 팔고 좋은 가격으로 다 팔고 그렇거든요. 성패는 이제 푸른 수량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푸른의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공 쪽입니다. 가공 쪽은 좀 이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침식이라서 아까 어떤 분은 베네가 저가 이렇게 고민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잘 하셔가지고 일단 재배 기술 같은 경우는 먼저 잘 익히시면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특히나 국내 이 푸른 농업에서 또 문제 제가 보니까 진행되는 게 이 품종 쪽입니다. 품종이 지금 국내에 막 여기저기 그냥 가지만 잘라가지고 접붙여가 막 팔기 막 하니까 품종도 뒤섞여 버렸고 또 어떤 게 좋은 품종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특성 같은 거 이런 것도 정확히 알고 그렇게 있으셔야 내가 뭐 생과를 팔 거면 또는 나오는 시기라든지 그 푸른의 당도라든지 이런 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가공 여부 이런 거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체 유통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유통이 지금은 상당히 유통 구조가 푸른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나마 전번에 개인적으로 이제 택배로 좀 하시던 분들도 그거 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무가 커지면서 수량이 불어나거든요. 수량이 불어나면 이걸 다 택배로 해서 개인이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히 이때는 유통이 좀 전문적인 유통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잘 헤쳐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망 두 번째 주요 전망은 일단 푸른은 외국의 예를 본다거나 뭐 선주 일본이나 뭐 구미 미국이나 이런 쪽 전 세계적으로 갔을 때 국내에서도 그렇고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요에 합당한 그런 품질을 못 내니까 못 팔고 유통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이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거의 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공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은 무엇보다도 참 푸른은 가공용 과일이 가공용 과일로 주로 쓰인다. 그런 과일이다. 이게 가공해서 쉽게 말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자도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쉽게 말릴 수 있고 맛도 좋고 유통하기도 좋고 또 산에 먹었을 때 영양이나 뭐 현대인들에 맞는 영양소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뭐 단순히 말리는 거, 뭐 즙을 짠다든지 또는 뭐 호소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거의 다 시행하시는 분들이 말리는 거 이 정도만 거의 시행하시고 말리는 거 아니면 뭐 주스나 뭐 이런 쪽 하고 계신데 지금 국내에서도 가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제가 물론 뭐 건자도 같은 건 더 쉽고요. 그건 쉬운 거고 뭐 잼이라든지 뭐 간단히 이렇게 조금만 변형시키면 우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 근데 그 부분도 개인이 해서 하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전문 업체를 같이 끼고 한다든지 우리가 단체로 해가지고 뭐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낸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테일러 푸른이라고 미국에 유명한 푸른이 있습니다. 그죠? 국내에서 주로 테일러 푸른을 다 거의 다 들어오죠. 테일러 푸른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지사가 부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K푸드가 요즘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한국 건자도 뭐 이렇게 많은 게 인기가 좋대요. 그 사람들이 한국 지사에다가 지사를 내놓고 원료를 미국 거 가져와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국산을 해가지고 길이에 팔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확실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일부 사람들은 테일러플론에서 이제 국내 재배를 원주받고 뭐 또 뭐 어떻게 재배 좀 해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공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 많이 유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때까지는 플론 이거 뭐 저기 말린다거나 건자도 또는 다른 걸로 할 때 이게 이액성이기 때문에 씨가 잘 빠지니까 가공하기는 쉽습니다만 일일이 칼로 이렇게 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걸 쭉 알아보니까 이 국내 가까운데 이거 씨를 빼는 플론도 씨를 빼는 기계를 최근에 이제 발매가 됐습니다. 완성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업체에 가가지고 사장님하고 얘기도 했고 실제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해봤고 또 충청도 저기 뭐 좀 거기서 거기도 대규모 플론 단위가 있는데 거기서 가공하려고 거기서 좀 많이 해봤다 그래요. 거기서도 해보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씨 빼는 기계는 제가 10월 한 말쯤 돼가지고 그 업체 시간이 되는 대로 나는 대로 한 시연회를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농촌진흥청 담당자하고 업체하고 뭐 저하고 또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연락해가지고 시연회를 해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동화 기계는 하루에 한 1톤 넘게 10배는 처리를 가공하고요. 플론 크기도 큰 거, 작은 거, 뭐 조그만 부분만 가꾸면 항상 뺄 수 있도록 빼가지고 또 바로 커팅도 가능하도록 가지고 건자도 계통은 그렇게 실을 빼고 나면 바로 커팅 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칩식으로. 지금 왕대주 같은 데 칩을 해가지고 뭐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잘 팔리거든요. 플론도 칩식으로 잘게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지금 건자도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설탕 가당을 안 하고 그냥 잘 말려가지고 하면 맛도 좋고 상당히 있지 않나, 상품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거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는 뭐 플론으로 나서 주스라든지 주스 같은 건 지금 국내에서 사과 주스에다 플론 주스 희석해서 나오는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간도 하고 뭐 청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쓰시는 분이 있어야 그쪽으로도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개발 같은 거 할 때도 개인이 좀 하기 힘들거든요. 대학 교수나 뭐 이런데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야 돼요. 영양비서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면 공동 브랜드로 나간다든지 그런 것도 좋고 이 생화 과정에서도 지금 농가마다 제품 질이 들쑥날쑥입니다. 어떤 집은 뭐 크기가 너무 작거나 또는 당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시고 뭐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좀 발전하려면 공동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설정해가지고 일정 부분 이상을 브랜드를 부여해가지고 그거는 생활업하고 그 외의 것은 이제 가공 쪽으로 이렇게 나눠해야 서로 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소비자들인데 생과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공 쪽으로도 상당히 좀 생각하셔가지고 수동 씨 빼는 기계도 있는데 그건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것도 하루에 한 몇백 킬로 정도가 작업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웬만한 집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품종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품종, 안 그래도 품종이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틀린데 보통 여기 지금 국내에서 묘목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롱존 롱존 뭐 뒷주가 크고 뭐 빅포플 뭐 넓적하고 크고 뭐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지 이 과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재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쪽은 전혀 모릅니다. 물어봤다 하면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전부 다 엉터리로 가르쳐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심는 부분부터 뭐 여러 기술적인 부분도 많습니다만 일반 뭐 개심형으로 자두 심듯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네, 플론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착과수가 많기 때문에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해서 열매를 좀 많이 섞어주고 고품질로 하시려면 개심형식으로 이렇게 관리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유망 품종 쪽으로 좀 특이한 품종 쪽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플루는 대과종이 있고 중과종이 있고 소과종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조생이 있고 중생이 있고 만생종이 있습니다. 또 열과가 중요한데 당도가 높기 때문에 열과가 심한 품종이 있고 조금 그래도 견딜 만한 품종이 있고 그다음 이제 열과가 거의 없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거의 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노지에서 심으시려면 열과가 없는 품종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품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열과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키워도 별 문제 없이 큽니다. 근데 그런 대표적인 품종이 뭐 일본 쪽에서 개발했던 쿠라시마라든지 그죠? 또는 서jen이라든지 로공존이라든지 뭐 몇몇 품종이 있습니다. 이런 품종 그런 품종들은 열과에 별 문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기본적인 관리만 해주면 뭐 특별한 기후 이상이 이변은 없는 한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과에 아주 취약한 품종, 예를 들어서 빅포플이라든지 제가 여기 춘향 2호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뭐 산종 슈가라든지 이런 품종은 비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우스 하지 않는 이상 아예 심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고 근데 다음에 이 특징이 뭐냐면 이런 품종들은 품질이 좋습니다. 품질이 뭐냐면 당도가 좋다. 당도가 좋고 과일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당도가 높으니까 자연적으로 비를 맞으면 열과 되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 품종 프리덴트라든지 뭐 산 이런 거는 열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조심해서 하면 또 열과 안 날 수도 있고 또 조금 잘못되면 열과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르는 뭐 선택하실 때 잘 좀 하셔야 되고요. 그 품종 고르 세 가지인데 또 한 가지 요즘 또 제가 재배해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전에는 제가 조생 품종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생 품종은 이때까지는 저도 밭에 심어놓고 별 신경 안 썼습니다. 뭐 7월 달에 뭐 열려가지고 익으면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놔두고 뭐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기상 이변이 자꾸 다운화되다 변하다 보니까 조생 품종이 이게 괜찮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7월 보통 중순에서 말 늦게는 8월 말까지 쭉 나오는 품종이 한 몇 해 품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알이 아주 큰 품종이 있고 당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전에는 뭐 가을까지 쭉 오랫동안 햇빛을 받고 이렇게 하면 당도가 많이 올라오고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 기후 변화가 워낙 뭐 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열과도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7월 중순, 8월 초순까지는 그렇게 기후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비는 조금 오긴 오는데 그 비에 완전히 열과되고 그런 현상은 적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조생을 심어가지고 2차 장마, 8월 달에 말쯤 돼가 시작된 2차 장마에 취약한데 2차 장마가 되기 전에 따가지고 좀 더 출하해버리면 그런 부담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조생 품종이 상당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 시험적으로 제가 심어본 그거는 지금 한 몇 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품종이 한 8품종이 있는데 맛도 좋더라. 뭐 크기도 뭐 괜찮더라. 물론 좀 작은 장어도 많습니다만 맛도 좋더라. 그러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조생적으로 좀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말씀드리자면 물론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많이 지어놔도 팔려야 돈이 된다. 그죠? 안 팔리고 창고에 처가 놓으면 한참 지나버리면 이거 뭐 완전히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다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많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근데 유통 쪽을 개인이 각 농가별로 하시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열리거든. 우선 팔 때부터 먼저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팔 때를 뭐 어디 저기 나중에 뭐 열린 좀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면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내가 팔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그런데 계약을 하면 더더욱 좋고 계약이 안 타도 또 수시로 해가지고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만 바로 보지 말고 한 두세 곳을 이렇게 확실히 해놔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수확 기간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맛을 보이고 상태를 보이고 언제 가져가면 좋은지 해가지고 딱 따가지고 창고에 되도록 창고에 넣지 말고 콘티 박스에 안 그러면 다른 박스에 넣으면 거기서 바로 출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유통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다니는데 SNS 업체가 난리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처음에는 현 잘 주고 뭐 값도 잘 쳐준다 해가지고 거래하자는데 그 사람들 믿고 처음에는 돈을 받고 이렇게 팔아야 돼. 두 번째 아이고 사장님 이거 팔고 돈이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2번 가져갑니다. 2번, 3번 가져가면 이게 돈이 몇백만 원씩 물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조금 더 해다 드릴게요. 조금 그러다 보면 이게 과일값이 1,000만 원 넘게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생과기 때문에 항상 오늘 이 시기까지 가져가면 곧바로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과는 무조건 현금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 외상이라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유통하실 때 장목반별로 하든지 아까 몇 명과 같이 이렇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단체를 가지고 수량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중간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수량이 뭐 한 1톤, 2톤 있다 그러면 별로 그뭐 팔아봐서 별 돈이 안 되니까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장목반하고 합쳐서 뭐 한 20톤이나 30톤 뭐 이런 식으로 수량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 더 이야기 있으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끼리 유통도 같이 서로 지혜를 보고 협동해가지고 유통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간단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